여러분, 드디어 제가 JLPT N1에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제가 총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작년 12월 JLPT N1에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커트라인을 조금 넣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합격에만 의미를 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오늘은 JLPT N1에서 떨어졌던 제가 오픽 일본어에서 A를 받고 3수째나 돼서야 합격하게 된 그 이유와 시행착오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고 복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는 하지만 일본어가 전공이 아니고 JLPT를 스펙으로만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픽 일본어 AL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고 30대 중반부터 취미 겸 자기만족용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왔어요. 그래도 확실히 대학원 전공이 스페인어 통번역이고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해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어서 오픽에서는 수월하게 AL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JLPT N1에서 약한 면모를 보인 게 사실인데요. 물론 제 노력과 능력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확실히 시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설렁설렁 준비한 제 잘못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6년 전에 N2를 독학으로 단기에 쉽게 합격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의 그 기억에 그간 이런저런 외국어 공부 짬밥이 쌓였다는 자만심이 더해져서 일본어를 다 까먹은 상태였는데도 한 달 독학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컸어요. 그리고 일본어 실력은 별로인데 기본적인 한자 실력에 의존해서 N2를 간신히 합격했었던 저와 같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먼저 제 기억에 N2까지는 한자 지식에만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어서 리스닝 점수가 좀 깎여도 합격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N1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N2에 비해서 뭔가 한자 실력만으로 정답까지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확연히 적고 리스닝의 경우에도 N2처럼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전반적인 느낌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듣기 실력이 없으면 거의 찍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자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듣기 실력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제가 2차전에서는 왜 또 떨어졌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노력과 준비의 부족이었어요. 저도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2차전에서도 뭐 원인도 알았고 재수까지 하는 건데 이번에는 당연히 붙겠지 라는 생각으로 3주 정도 바짝 문제점만 보완하면서 커트라인만 넘기자는 마음가짐으로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가 아직도 꽤 있다 였었고, 두 번째 감정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가 꽤 많았고 듣기에서도 확신을 갖고 푼 문제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세 문제 정도 차이로 불합격을 했어요. 아무리 취미로 공부하는 언어라지만 그래도 나름 외국어 공부 좀 해봤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제가 겸손해지는 순간이었고, 이번에는 2차전에서 실패했던 요인을 좀 더 보완해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특정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건 정말 질색이고 제 외국어 공부나 코칭 철학과도 맞지는 않아서 이번에도 JLPT 맞춤형으로 준비하지는 않았고 저만의 일본어 공부를 하되 문제점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1개월 정도 공부했고 시험 전에 이틀만 유형에 익숙해지고 전략을 짜는데 시간을 썼어요. 먼저 제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 두 가지였고 아마 N2를 간신히 합격하신 분들이나 N1에서 계속 미끄러지시는 분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일본어 독해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중요한 건 일본어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2차전에서는 독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 상태였는데 N1은 지문이 꽤 길기 때문에 단순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꽤 속도감 있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듣기도 마찬가지로 대본의 길이가 길어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듣지 못하면 찍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특정 사회문화적 이슈를 30분 이상 구어체로 위트 있게 설명하고 대본은 아니지만 핵심 문장을 자막으로 띄워주는 채널 영상을 집중적으로 시청했어요. 솔직히 이거 말고 별도로 공부한 건 아예 없었고 결과적으로 제 방식이 정말 잘 들어맞았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영상을 즐겨 봤었지만 영상을 보는 목적과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접근했어요.
먼저 예전에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봤었다면 이번에는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집중해서 영상을 봤고, 또 들었을 때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네이버 사전에 타이핑해서 찾아보고 저장했어요. 물론 시간 관계상 저장한 단어를 복습까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발음을 유추해서 사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어휘 보완과 더불어서 히라가나 발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앞으로 일본어 공부할 때 참고할 제가 모르는 좋은 단어들을 많이 확보해놨다는 점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은 예문이랑 AI 음성과 함께 나중에 스스로 복습하기에도 좋게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영상을 볼 때도 높은 집중력으로 훨씬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체크하는 것 외에도 주요 문장들이 자막으로 나올 때는 영상 속도에 맞게 자막도 빠르게 눈으로 읽는 습관을 들였고, 마찬가지로 자막에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음성을 참고해서 일시정지해서 단어를 찾아보고 바로바로 단어장에 저장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어장에 쌓인 단어를 복습을 하지는 않았는데 맥락과 음성, 자막 정보에 기반해서 단어를 유추하고 직접 단어를 입력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만으로도 짧은 기간에 전반적인 일본어 실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특히 원어민 강의 속도에 맞게 자막을 읽어내려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느린 독해 속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단어를 책으로 외우거나 모의고사도 일절 풀어보지 않고 한 달 동안 하루에 2~3시간 영상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듣고 단어를 찾아보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2차전 때보다 20점 정도 점수를 올려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첫 시험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요약하자면 JLPT N1이 일본어 초보자가 쉽게 보고 단기간에 덤비기에는 벽이 꽤 높다는 점, 한자 실력만 믿고 합격을 시도하기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점, 실제적인 듣기 실력이 없으면 찍기에 가까울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장문의 일본어 독해가 일정 수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갈 정도로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N1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마주치게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준비하시면 저보다 훨씬 단기간에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방식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니까 꼭 공부에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일본어 관련 영상이니까 제가 넷플릭스 애니를 한 개 추천드릴게요. 제가 애니나 웹툰을 좋아는 하지만 덕후까진 아니라서 저만 모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방영하기 시작한 넷플릭스 추천 인기 애니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걸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한 한국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 웹툰도 정말 인기라고 하네요. 전혀 몰랐던 저는 애니부터 보게 된 건데 소스가 한국 작품이라 그런지 배경도 한국이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한국인 이름인데 일본 성우들이 작업을 한 독특하면서도 뭔가 친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작가들의 뛰어난 작품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과 성우 퀄리티가 절묘하게 잘 합쳐진 작품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던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마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회전, 체인소맨 같은 작품들 좋아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삼성물산 해외 영업 출신, 국내파 스페인어 통번역사이자 스페인어 강사, 오픽 AL 4관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JLPT N1까지 합격한 YJ가 여러분들께 시행착오와 실패담과 함께 몇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 준비하시는 오픽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공부법 관련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 꿀팁이 잔뜩 담긴 저의 전자책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바이.